기억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요즘에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아서 이제 방송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게을러질까봐 오늘 약간 좀 억지로 이제 켜서 하나라도 만들려고 지금 켰어요. 엄청 덥다가 며칠 동안 비도 오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인데 좀 싸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싸늘함이 제가 이제 캘거리에서 느꼈던 여름이지만 싸늘해지는 여름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밴쿠버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뭐 거의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고 날씨도 좋고 이제 점점 다시 또 따뜻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정말 뭐 부동산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잠깐 보려고 켰어요. 세입자에게 최고의 도시 밴쿠버는 몇 위? 자, 세입자한테 최고의 도시는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일 것 같으세요? 보니까 NL주가 이제 뭐 뉴파운드랜드 레브라도 주잖아요. 대서양주잖아요. 거기에 세인트 존스가 전국 1등이고 BC주에서는 그나마 빅토리아가 11등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일단 내용을 볼게요. 보면은 경제, 주거성, 삶의 질. 지금 밖에서는 지금 이 우리 타운홈 단지에 지금 그 뭐죠 잔디 관리에 들어서 막 오늘 나무들 자르고 깎고 지금 엄청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았더니 좀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소음이 좀 들리죠? 어쨌든 경제, 주거성, 삶의 질, 커뮤니티 등 세 범주로 놓고 했대요. 그래서 렌트 가격도 세인트 존스가 1,073달러로 비교적 저렴하고 세입자 보험료도 뭐 저렴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질도 95.8% 좋고 보행 친화성도 좋고 뭐 범죄 심각도 지수는 81% 높은 거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1등을 했다고 하고요. BC주에서는 빅토리아가 유일하게 상위권에 안착을 했고 11등이에요. 다음으로 밴쿠버가 19등. 그러니까 이제 뭐라 표현해야 되나? 대도시가 캐나다에 많지는 않으니까 밴쿠버가 10등, 19등을 한 게 막 썩 좋은 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삶의 질의 부분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요. 뭐 일단 뭐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입자라면 세인트 존스에 가서 살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세인트 존스가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찾아봤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우리 밴쿠버에 살고 있고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국기 표시를 한 곳은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이제 빅토리아에 있는 이 롱비치, 콕스베이 비치인데 롱비치라고도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표시는 해놨는데 가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일단 갈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나요? 밴쿠버 이사 온 이후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 세인트 존스가 어디냐? 이 끝에입니다. 저는 자, 언뜻 그냥 생각하기 세인트 존스 들어봤는데 이게 대서양주 도시면은 아마 노바스코샤 쪽에 가서 이 끝에 도시 아닐까 찾아보니까 없어. 더 찾아보니까 어딨냐? 여기에서 세인트 피레 앤 뭐 미켈레오 뭐 이름도 뭐 잘 모르겠네. 이 섬 뉴펀들랜드 이 섬까지 가서도 이 끝에 있는 대서양에서 정말 완전 동부 도시인 거예요, 세상에. 와, 여러분. 근데 진짜 여기가 세입자한테 최고의 도시래요. 동부 끝쪽이 가서 끝까지 가도 없어요. 여기서 아마 페리가 있겠죠? 그 페리가 있네. 여기 노스 시드니에서 페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페리를 타고 가면 여기에서 가는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여기 이어지나 모르겠네. 이어지긴 하네. 근데 여기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페리도 없어. 다 이쪽에 페리 가서 또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도시예요. 자, 여기가 세입자한테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집을 구하러 여기까지 갈 건가요? 저는 죽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노바스코샤 가서 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몬트리올까지는 어떻게 볼 수는 있겠다. 그 대도시니까. 토론토는 뭐 너무 좋은 도시일 테고 대도시니까. 여기 가면 뭐 솔직히 외국 사람 젊은 사람한테 가서 말통하고 문화가 같은 거는 살아도 싫을 것 같은데 특히 이민자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산다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문화 다르지, 언어 다르지. 저기는 조그만 도시라서 아무리 삶의 질이 행복하다 그래도 나의 삶의 질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아는 사람도 없고 저기 가면 한국 분들 몇 분 계실까요? 뭐 같이 뭐 친구처럼 으쌰으쌰 지낼 정말 친척처럼 가족처럼 으쌰으쌰 지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캘거리 살다가 밴쿠버 와 보니까 그나마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그래. 개인적으로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래서 친구가 많지 않아요. 좀 알고 지내는 사람 몇 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가끔씩 만나서 뭐 밥이라도 먹고 뭐 차라도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5일 동안 일하고 그 외에 뭐 다른 일도 좀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서 뭐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는 게 그런 유일한 낙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저는 오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특별히 사람 만나기 좀 쉽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잡을 체인지하고 인생의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물론 밴쿠버나 뭐 빅토리아가 뭐 11등 했다고 하지만 밴쿠버가 19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대도시에 사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월세도 높고 살기 힘들고 빡빡하고 집값도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이 많고 그죠? 대도시니까 갈 데도 많고 뭐 저는 오히려 그 대도시라 삶의 질이 높아간다. 물론 이제 병원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이 빡빡하고 그죠?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대도시에 살면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좀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뭐 이게 싫으면 진짜 뭐 일단 차선책으로는 뭐 중부 도시 뭐 캘거리나 뭐 리자이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이런 데 가서 사는 것도 일단 차선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세인트 존스 같은 데는 지역을 폄하하는 게 가본 적도 없어요.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되게 시골적이고 뭐 좀 되게 낭만이 넘치는 도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런 데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6월달 밴쿠버 객실 요금이 1박에 407달러, 뭐 캐나다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 성수기 때잖아요. 자, 밴쿠버 호텔 객실료가 매섭게 오르고 있다. 매섭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 407불까지 올라갔대요. 지금이 휴가 시즌이잖아요. 물론 지금 뭐 경기가 이상 GDP는 오르고 있어요. 계속 GDP는 올라서 지표상으로 나오는 캐나다 경기는 좋지만 개개인들은 많이 힘든 부분도 많이 받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호텔료가 너무 비싸. 물론 성수기니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BC주가 에어비앤비 규제를 석 달째 하면서 불법 성행 여전하대. 저도 제가 있는 콘도가 제가 에어비앤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아니, 뭐지 도대체 불법 운행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법이 여전히 성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면 저도 몰래 한번 에어비앤비 해볼까 막 알아봤는데 일단 걸리면 하루당 그 벌금이 5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쓸데없는 나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요즘에 쓸데없는 타지 말자.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고 왜냐 테이너에서 쫓아낼 수 있는 쫓아낸다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 사이에 제가 뭐 이걸 하고 싶어서 미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조용히 있자. 머리도 아픈데 요즘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를 못하게 막으니까 이런 그런 수요들이 당연히 지금 호텔로 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 호텔 당연히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세를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렌트를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거나 그냥 중산층을 꿈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40대 중반에 그냥 그 평균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콘도를 사가지고 렌트를 주는 비율이 제일 높다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되고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놔서 이제 운행을 하는 건데 에어비앤비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런 임대에 대한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이 수요들을 막아놓으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호텔로 가고 있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 같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중산층들도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자들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자들로 지금 수요가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걸 의도했든 안 했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땅 부자들, 저는 호텔이나 저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석유, 가스, 오일 이런 컴퍼니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소유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부자들인데, 이런 부자들이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이 또 옮겨가면서 이제 거기에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도 바이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바뀌었죠.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올라왔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 전통적인 에너지 세력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세력들이 지금 맞붙고 있는 건데, 다 이제 그런 이 흐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치인들도 자기 표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걸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에도 다 어떤 흐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건 이제 좀 더 명확해지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캐나다 정치 얘기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솔직히 캐나다 정치는 별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흐름은 있긴 있어요. 여기도 보수당하고 뭐 소위 말하는 진보당이 있잖아요. 우파랑 좌파랑 나눠 싸움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도 서로 소위 말해서 돈을 후원해주는 그런 단체를 대변하다 보니까 캐나다의 흐름도 뭐 좀 미국의 흐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좀 더 나중에 이제 얘기가 재밌어지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캐나다 제조업 호조에 예상 밖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 GDP도 0.2% 증가를 했대요. 금리 인하 흔들? 뭐 이거는 뭐 진짜 금리가 떨어질지, 요번에 또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미국도 9월달에 정말 9월달에 확실히 떨어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경제기에는 금리 경제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제가 봐도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어떤 금리라는 흐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아주 큰 한국만 같은 그런 전단에 방향을 트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향 틀기는 천천히 일단 틀어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금리나 이런 경제 흐름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들어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도 뭐 큰 무리 없이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뭐 변수가 있겠죠. 또다시 뭐 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예상 밖의 변수들이 생기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전쟁도 뭐 거의 끝나가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전쟁도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나 그랬는데,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어제 뉴스에 이걸 얘기하니 깜빡했다. 그 이름 까먹었어요.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이미 암살당했는데, 그것도 이란에서 암살당했대요. 그냥 저는 그거 들으면서 전쟁이 확실히 끝나겠구나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낼 수 있는 요소는 다 갖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마스 최고 지도자는 그 사람은 전쟁을 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란에서 죽었대요. 이란은 원래 하마스 세력을 이제 원래 정치적으로는 다르긴 한데 이번에 도와준다고 겉으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최고 지도자가 이란으로 도망쳐 있는데, 이란이 배신 때리고 죽였어요. 뭐 누가 사주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인지 이스라엘인지 결국은 그래서 이게 사주를 받고, 결국은 이란은 뭐 대가를 받고 그 사람에게 해주는 조건으로 미국한테 어떤 뭐 대가를 받는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요소는 다 갖췄구나. 겉으로는 이란도 막 전쟁 하지만 전쟁을 끝나야 좋은 여건, 그래야 지네들도 가스를 파는데, 그래서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이런 흐름들도 큰 어떤 흐름에 또 묻혀가는 거니까. 자, 다음 뉴스. 자, 장기 임대 주택 가용한 단기 임대 주택이 10만 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에어비앤비나 이렇게 단기로 운영하는 주택이 10만 채가 넘는데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금지해서 BC주 같은 경우는 뭐 에어비앤비, 뭐 브이브로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게 이런 주택들이 장기 임대 주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주는 주택으로 넘어가면 임대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뭐 10만 채 주택 정도가 더 넘어오면 당연히 임대 시장이 좀 안정이 되긴 하겠죠. 그 요즘에 제가 찾아오진 않았는데, 제가 보는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정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제공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게, 누가 임대주택에 평생 살고 싶어하는 곳인가? 그죠? 저는 늘 그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기 집을 살고 싶어하고 자기 집을 사고 싶어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 그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자식을 생각해 볼 때,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죽을 때, 그래도 집이라도 내 한 채 물려주면 그나마 낫지 않나. 뭐 아무것도 못 물려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도 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서 임대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뭐 무조건적인 공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정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냥 이런 임대주택 해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을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조닝을 바꿔야 되겠죠. 일반 하우스 조닝에서, 뭐 조닝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하이라이즈를 많이 질 수 있는 거 만들고, 그 주변에 당연히 학교나 병원이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프라, 지금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신경을 많이 안 써와서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날씨도 좋은데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오늘 열심히 사세요. 감사합니다.